친구 공동체를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말하면은 작년에 50대에 이런 테니스 클럽, 그 다음에 뭐 등산 클럽, 그 다음에 뭐 수도, 다시 말하면 교육적으로 학습 배울 수 있는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수의 읽기라든가, 저도 이제 50대부터 이렇게 그 춤추 독해를 한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친구,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온 로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서는 자녀보다는 친구를 이종우 TIS 정보통신 대표 발표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IS라고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회사를 한 2년 됐는데, 이 회사 있기 전에는 제가 대기업에 한 30여 년 근무를 했었고, 대기업에 보통 대기업이 이제 한 30년 근무하면 다들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는 그 대기업 관련되는 협력업체에 제가 한 8년 정도 대표이사 하다가 그 지방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또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의 친구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친구의 상당 부분이 직장 친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직장 친구들 자주 만나고 있고, 대기업 한 직장에 한 30여 년이 있다 보니까 그 직장에 오비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는 또 자주 주말에 운동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일 그 끈끈한 친구 관계는 역시 그 어렸을 때 친구가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온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제일 소중하고 또 허물 없이 서로 이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톡톡 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가 몇 개 단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추정컨대 한 3,000개나 4,000개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단지 안에 보통 한 500세대, 600세대가 될 텐데, 제 친구 중에 친구 모임에 2명을 제가 만났더니 니네들 어떻게 요즘 잘 지내냐 그러니까, 잘 지내는데 내가 얘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얘를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통로에서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몇십만 분의 1이나 그런 확률일 텐데, 근데 두 친구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친구는 너무 자기 목소리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고, 한 친구는 우리 고이 시인처럼 시를 쓰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소곳하고 좀 정서적이고 그런 너무 대조적인 친구를, 한 친구는 14층에 살고 한 친구는 7층에 산답니다. 그래서 걔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 와서 한 20일 정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 이사 왔는데 너 여기 살아? 그래가지고 또 쟤 보기 싫어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러한 그 친구 관계, 너무나 그 대조적인 친구는 어렸을 때 친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쟤는 좀 안 만났으면 좋은 친구다 하는데, 한 아파트 그것도 같은 통로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답니다. 그 친구들은 참 서로 좀 불편한 친구 관계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려면은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좀 겸손하고 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두 친구는, 한 친구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고, 한 친구는 너무나 좀 다소곳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한 친구 모임에 또 몇 달이 만났는데, 둘이가 제일 끝에서 끝에 앉는 걸 봤어요. 니네들 같은
통로 아파트 사는데 이웃이 같이 앉지 그러냐 그러니까 난 쟤 싫어. 제 아파트에서 가끔 만나는데 여기서 또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끝에서 끝에 앉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무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사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들고 그러면 이제 경조사가 많습니다. 경조사가 많은데 경조사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작년에 제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오랜만에 그 만난 친구도 전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오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청첩장을 보내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들하고 딸을 다 시집장가 다 보낸 친구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한 그 좀 친구가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친구이겠느냐? 자기 경조사 다 끝났다고 휴대전화도 바꿔버리고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반면에 30년 만에 어떻게 알고서 제 청첩장도 안 보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뭐 카톡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경조사가 알려지니까 그래서 또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야지만이 뭐 가족 간에도 뭐 형제 간에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공통 화제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친한 친구는 일주일 내내 매일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하루만 통화 안 해도 왜 너 나한테 어제 전화 안 했어? 하는 그러한 친구 사이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해외 근무를 좀 했습니다. 미국에 한 3년 근무를 했는데 그 대도시 시카고라는 데 근무하다 보니까 교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도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당 나가면서 교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3년 임기가 끝나고 이제 보통 대기업들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그 교포들하고 주재원들하고의 과연 친구가 되겠느냐 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지 교포들하고 주재원들하고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가깝게 할 필요도 없고 멀리 할 필요도 없다. 근데 저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친하게 지낸 현지 아주 뭐 인덕이 있고 훌륭한 분이 있어. 저 나이도 비슷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친구 부인하고도 동갑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3년이 딱 돼가지고 돌아오고 난 뒤에는 교류가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게 되니까 결국 멀어지게 되고 지금 뭐 이제 한 20년 됐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친척보다 친지보다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만나는 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층이 이 돈이 좀 많이 드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다들 은퇴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흔히 하는 골프를 직장 다닐 때 하다가 골프를 끊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야 너 언제 한번 날짜 한번 잡지 그러면은 난 안 돼. 골프 끊었다 소리는 못하고 나 그때 약속했어. 그러고서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취미가 다르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그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다 제 주제가 뭐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저보다 더 생각도 깊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긴게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주제를 제가 바꾸서 저도 이것저것 좀 고민도 해보고 이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인용을 한 게 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뭐 몇 가지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너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비판적인 사람, 염세적인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친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도 괜히 우울해지고 세상이 비판적으로 보여지고 뭐 정치인들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만나기만 하면 그 남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가족보다 아들보다 친지보다 더 자주 하루만 통화 안 해도 궁금한 친구 이런 친구들 그런 자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런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발췌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인용을 좀 하면은 그 슈베르트가 그 음악 그 작곡가인데 이런 또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벗이 애꾸눈이라면 나는 그 벗의 옆 얼굴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 벗이 애꾸눈이라는 걸 나는 모른다. 그 친구는 그 애꾸눈이 아닌 쪽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속담에 친구를 칭찬할 때는 널리 알리도록 하고 친구를 책망할 때는 남이 모르게 하라 라는 그러한 독일 속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뭐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 뭐 말씀을 이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대표님의 자녀보다 친구라는 주제인데 지금 이제 이종호 대표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멋진 친구, 나 자신 알아주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직이다. 알기자에다가 몸자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는 어느 때고 멀리 가 있거나 뭐 미국 가 있거나 10년이 지나도 직이기 때문에 뭐 1년 떨어져 있어도 항상 보고 싶고 전화하고 그런 친구를 멋진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좋으냐, 우리가 입자상으라 그러잖아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박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뭐냐면은 경우 나한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나한테 비판하면은 싫거든. 그런 친구가 많을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답니다. 나한테 지금 저도 뭐 6학년 넘었지만은 내한테 진정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몇이냐. 저는 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앞으로 노후가 더욱 풍요롭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종호 대표님 한번 감사 박수 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순재 이사장님의 내 인생의 친구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없을까 그런 많은 거 있죠. 네. 자, 박수. 예, 이순재입니다. 저는 주제를 받고요. 내 인생에 친구는 없다는 게 이 친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친구라는 단어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냥 친구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뭘까? 그걸 찾아보니까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을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 재산이라고 해요. 친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죠. 근데 함께 있으면 그 친구는 편안함과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우리 평생을 통해서 변하죠. 어려서 친구, 또 성인이 돼서 친구, 나이 들어서 친구가 모두 바뀌는데요. 이 친구라는 주제를 생각을 하니까 몇 년 전에 TV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대요? 이 앞에 선생님 한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역시 친구도 움직입니다. 같이 항상 있는 친구가 아니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같이 놀던 친구는 아주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친구는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성도 모르고 어떤 가수의 노래가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노래가 있듯이 저도 기억을 못해요. 걔네들은 이제 부모 따라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인식과 사고가 다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사귄 친구는 평생을 간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단짝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30년 만에 다른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걔가 또 되게 보고 싶대. 그래서 걔가 왔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정이 있대. 그래서 만나보니까 만나기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머, 얘가 30년 동안 어떻게 변했어요? 만났는데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빚을 다 떼어갖고 애 둘까지 데리고 나와서 지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애들을 다 키워서 보냈어요. 결혼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걔 남편을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공부 중이었었는데 제가 중매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잘 사니까 됐다 싶은데 이게 친구구나. 서로 마음 아파하고 또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봤던 애 같이 그렇게 스스럼도 포근함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회생활에서 사귀는 친구는 어떨까요? 이해관계와 경쟁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런 경쟁하는 관계가 되죠. 저도 역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은퇴자들이 그 대인관계의 변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을 한대요. 건강이 약해질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죠.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대와 60대 모두가 이기는 경제 문제인데요. 4위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나 이웃은 은퇴 후 가족 이외에 아주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죠.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요. 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은퇴자의 평균 나이는 51세입니다.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에서 인정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요. 근데 우리 은퇴자들은 찾아갈 시설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사례만 들면 미국의 경우는 로디오 클럽이라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이 든 남성의 외식의 첫 글자를 이제 딴 건데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나고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그 모임이에요. 또 옆에 이제 일본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위안과 힘을 얻기도 하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자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모임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죠.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의하면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50대는 87%, 60대는 49%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SNS로 소통하는 시대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 예로 가까운 우리 도시민생권 임원장 지원센터에도 스마트폰과 SNS를 교육받고 또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교류와 이벤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기 거주 지역으로도 확산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바로 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은퇴 후에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여가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자의 평균 연령이 51세인데 중장년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심각하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나 민간교육시설 몇 개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가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고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은퇴 후에 갱년기와 은퇴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증세가 있으면 삶의 의미와 재미가 없고 또 슬프거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게 되죠. 그러면 은퇴 후에 친구를 만들어야 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해법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또래와 친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시니어는 젊어지기 위한 노력으로 운동을 이루러 꼽지만 일상생활 중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평균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년층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각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제안으로 동네에 있는 민간인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을 해서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젊음에 대한 갈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운동하면서 친구도 생기고 일석삼조죠.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건강이나 요리 교육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 외에 음악이나 미술, 영화, SNS 등 문화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장년층에게 주민센터에 빈 공간을 좀 더 내줘서 커뮤니티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인프라가 필요한 사항은 구청이나 복지관에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에는 없거든요. 동주민센터에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그런 활동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교육받은 인터넷으로 마을을 위한 정보도 공유하고 발전적인 제안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소통 공간의 마련이 필요한데요. 중장년층이 차도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50+ 카페, 50+ 정자, 50+ 사랑방이라는 명칭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일회성 모임이 아닌 좀 더 신명나는 그런 지속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례로 시니어 복합 문화공간이 송파구에 송파 실버트락 다 아시죠? 거기에 공간이 동주민센터로 확대되어 간다면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사는 중장년층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참여는 건강의 혜택을 줍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죠.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것처럼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건강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잘 어울릴 줄 아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후에 중장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해서 50+ 세대들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시니어가 아니라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상으로 내 인생에 친구는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엄청 빨리 왔습니다. 인생에 친구는 없다는 그런 반어법적인 그런 주제에서 이순재 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친구는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여러 종류가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안 갚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조금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유복하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돈을 받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관중과 보수가 있잖아요. 관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포수가 굉장히 부유하니까 장사를 같이 했는데 3분의 1은 관중한테 주고 3분의 1만 포수가 차지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포수가 부활해요. 주님 똑같이 우리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관중이 어렵다. 그래서 관중이 충실하는 제 나라 정성이 됩니다. 우리 감포집이라 그러죠. 근데 내가 부유할 때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은 돈을 주고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지위라 그래요. 그런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노후가 아름답습니다. 내가 뜻도 그런데 내 친구가 좀 부유하다. 근데 부유한 친구가 그래? 내 3,000원 빌려줄게. 갚지 마. 네가 사업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 10년 좀 갚아. 이런 친구를 구할 수 있다 보면 굉장히 노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우리 논어에서 통할통자 재물제자 통제시기라 그래요. 친구 사이에는 통제시를 갖는 친구가 몇 명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 간에 이런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데도 빌려주었다 하지만 안 갚는다. 갚으면 바랄 필요 없어. 너 해. 그러면 그러한 의리를 가지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순재 이사장님의 이 주제로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은퇴 후에 대비해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친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참 노년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 다음에 탁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중부 종로에서 노인을 위한 탁구장이 있느냐, 테니스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6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5학년 난 5반 때 야구를 했습니다. 소프트볼 했는데 지금 10년 됐는데 제일 막내입니다. 저보다 5년, 7년, 10년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해가지고 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느냐? 이 과천의 그 노천 운동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저수지에 성서중앙조에 가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장년과 노인층을 위한 그냥 운동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 이 나라의 그런 큰 단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순재 이사장님의 이런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 발표하신 정은숙 사무국장님의 논지도 마찬가지로 노년을 대비해 가지고 작년 시기에 그냥 그 친구 공동체에 많이 가입해서 좀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년에 들어와서 좀 더 인생을 풍요롭고 지혜롭고 가치 있게 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여행,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경상인데 난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교육 학습 기회를 대외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저는 좀 사기 때부터 여러 가지로 취미생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등산도 이제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뭐 30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전문가적인 그런 위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지역에 가지고 어떤 분야 대가를 해가지고 2년 코스, 3년 코스로 교육시켜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각권문을 처음부터 한 2년 단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교육시킨다든가. 우리 문자 있잖아요. 한글과 한문에 대한 그런 알기. 그럼 또 서울. 자, 서울은 천도 몇 년이죠?